자, 이제 새로운 단원 두 번째, 물질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 작품을 보면은 이게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화가의 그림 작품인데 보면은 점이 많이 모여 있죠? 이 점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우리 한번 볼게요. 실제로 이거는 실제로 이거는 리히텐슈타인의 작품이에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많은 점이 모여서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듯이 우리 주위에서도 여러분 기본적인 이 그림을 이루는 하나하나의 점이 있듯이 우리 주위에서도 기본 입자들이 모여서 물질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인 원소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물질을 이루는 작은 입자인 원자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온의 형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점체 첫 번째 우리 첫 번째 중단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은 물질의 기본 성분이라고 나와 있죠. 세 가지 소단원이 있는데 첫 번째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 원소를 기호로 표시, 물질에 들어있는 원소를 확인할 수 있어. 그리고 창의 융합 내용이 있겠죠. 자, 그럼 우리 여러분 이거 양초 알죠? 양초? 요새는 여러분 나중에 연애하면은 여자친구한테 이런 거 선물할 수도 있던데 케이크에 여러 가지 색깔의 다양한 색깔의 초가 꽂혀 있는 그림이에요. 나중에 아마 여러분들도 한번 사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양초의 이러한 다양한 불꽃색이 어떤 성분 때문에 이렇게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이번 단원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 우리 첫 번째 소단원,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 우리 항상 했던 것처럼 학습 목표부터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모든 물질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음을 여러분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냐면은 원소의 개념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거기 책에 있는 내용 계속 볼까요? 자, 우리 주변의 물질들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고, 자, 과연 옛날 사람들은 물질이 몇 가지 기본 성분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여러분 본문 내용 알기 쉬운 게 요 밑에 사진을 보는 게 오히려 더 편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면은 여기 나온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는 기원전 4세기, 지금부터 약 300~400년 전 사람이에요. 이 분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물질은 불, 공기, 물, 흙의 4원소로 이루어져 있고 이들이 서로 바뀔 수 있대요. 여기 사진을 보면 이렇게 서로 바뀔 수 있다고 그러죠. 자세한 건 여러분이 읽어보도록 하고요. 자, 또 이분은 17세기 어디냐면 영국의 과학자 보일이에요. 보일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물질은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단순한 물질이 원소라고 그랬어. 이 원소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당시만 해도 실험 과학이 상당히 성행하던 당시라 실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 있었어요. 자, 그러다가 18세기쯤 어느 나라냐면 프랑스 과학자 라부아즈가 실제 실험을 했어요. 자, 실험을 해갖고 여기 주전자에 있는 물을 주철관으로 이렇게 쑥 집어넣었더니 이 안에서 어떤 물질이 생겼냐면 수소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실험을 해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기본 물질이라고 생각했던 물이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수소랑 산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물은 기본 물질인 원소가 아니라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자, 여기 탐구는 쭉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 아까 라부아즈의 실험처럼 물을 분해하면 수소랑 산소로 나누어진다는 걸 실험을 통해서 알아냈어요. 탐구로도. 자, 그래서 물이 분해돼서 나온 수소와
산소는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수소가 다시 A, B라는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거나 또는 산소가 C, D라는 새로운 물질을 만들지 않아요. 자, 이처럼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으면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원소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까지 알려진 거는 110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도 여러분 금, 은, 구리 이런 건 많이 들어봤죠? 자, 그럼 여기 밑에 사진을 보면은 실생활에 어떤 것들이 사용되는지 여러 가지들이 나와 있죠? 자, 제일 먼저 나온 게 뭐냐면은 여러분 구리 있죠, 구리. 자, 구리. 자, 얘는 전류를 잘 통하기 때문에 여러분 전선은 이렇게 꼬은 부분을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고무로 덮여 있는 부분을 떼보면 여기 여러분 요 안에 들어있는 이런 성분들이 구리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반도체 많이 알죠? 반도체 공장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걸 웨이퍼라고 그러는데 그 하나 안에 있는 하나하나가 반도체 칩이에요. 자, 근데 얘는 무슨 성분으로 되어 있냐면 규소. 그래서 특정 물질을 첨가하면 규소의 반도체 성질을 나타내서 전자장치에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반도체라는 건 뭐냐면 평소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다가 특정한 조건에서 전류가 흐르는 물질입니다. 또 여러분 수은 있죠, 수은. 요새는 수은 온도계를 많이 쓰지 않는데 옛날엔 많이 써였어요. 상온이라면 여러분 따뜻한 온도가 아니라 일상적인 온도죠. 평상시의 온도예요. 여러분 실내 온도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고 또 온도에 따라 열 팽창률이 일정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체온계에 이용돼요. 그래서 온도가 쭉쭉 드러나 온도가 높아지면 여기 있던 수은 성분들이 온도에 비례해서 조금씩 부피가 증가해요. 우리 1학년 때 배웠죠? 자, 그다음 우리 염소 있죠, 염소는 살균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수돗물 소독에 이용돼요. 가끔 여러분 물을 틀면은 하얀색 성분들이 섞여 있는데 그게 바로 원소 성분이에요.